안녕하세요. 성진건업의 최원규 대표입니다. 진일전에 말씀드렸던 집과 집터,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건축과 건축 자재, 그 다음에 건축 비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축이라고 하면은 건축에 참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뭐 철근 콘크리트가 있고, 스틸하우스가 있고, 목조주택이 있고, 또 조립식 주택이라 해서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경량 콘크리트에서 ALC 주택이 있습니다. 또 끝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았고 또 지금도 좀 좋아하는 그런 주택 중에 하나가 황토주택이라고 있는데, 이 건축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어떤 소재가 좋고 어떤 건축이 좋다라는 어느 정도 자기만의 소신은 있는데, 일반인들이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뭘 할까부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건축 소재는 제일 처음에 시멘트, 흔히 말하는 시멘트라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에도 들어가고 뭐 스틸하우스, 목조, 조립식 일반적으로는 다 들어갑니다. 기초로 칠 때든 뭐 지하를 넣든 층을 올리든 콘크리트는 다 들어가는데, 목조주택에도 콘크리트는 들어갑니다. 기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시멘트가 그 주 재료가 되는 게 철근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고, 시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석재라는 것은 돌이겠죠. 돌로 만든, 이제 옛날에 같은 경우는 건축 소재가 흙, 돌, 뭐 나무 이쪽으로 많이 집을 졌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소재로 집을 졌기 때문에 또 빨리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오래 갈 수도 있는 게 옛날 건축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목재나 이제 인공석재, 아니면은 황토 재료, 친환경이라 해서 많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소재로는 굉장히 그거 말고도 다양한데, 가지수를 지금 수천 가지이기 때문에 일일이 열건할 수는 없고, 간단히 이렇게 뭐 시멘트, 석재, 목재, 황토, 인조가공 석재, 이렇게 5가지만 분리를 해 봤고요. 일단 뭐 특징을 들려면은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목재 같은 경우는, 석재 같은 경우는, 황토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시멘트 같은 경우, 흔히들 많이 하는 철근 콘크리트인데 그건 친환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멘트 집 튼튼하다고 하죠. 튼튼합니다. 한데 이걸 알아야 돼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장점은 튼튼하고 가공 건축물이 좀 쉬워요. 그 대신 시멘트의 주 성분이 무엇이냐, 아마 시멘트를 주로 이루고 있는 그 시멘트의 성분을 아시면은, 여러분들 그걸 아신다면 시멘트 집을 못 질 겁니다. 그 정도로 시멘트에서 나오는 거 대표적으로 딱 한 3가지만 뽑는다면은, 일단 포르말데히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육가크롬이라는 몸에 해로운 물질, 그 다음에 발암물질, 이 3가지가 가장 큰 요인인데, 흔히들 시멘트를 만드는 게 석회석과 경화제를 섞어서 시멘트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석회석이 들어가죠. 석회석 들어가고 경화제가 들어가고 소송해서 그걸 부셔가지고 소송해서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유해 물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서 수족관이 하나 있다고 치면 거기다 벽돌 한 장을 담가 놓으면은 그 시멘트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때문에
그 어류가 수시간 안에 죽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사람이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글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석재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돌이 몇 가지가 있어요. 충주석, 포천석,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나오는 경량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수입석입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터키, 인테리어 들어가는 건 다 터키나 유럽에서 오는 거고, 건축 소재로 쓰는 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많이 옵니다. 근데 석재를 쓰려니까 일단 집 구조가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집 경량이 굉장히 중량이 무거워져요. 그러니까는 석재를 쓰는 거는 좋은데,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비용적인 면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은 같은 층에서 돌을 채석을 하더라도 같은 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색이 나요. 지금 당장은 안 나는데 몇 년 지나면은 이색이 납니다. 다른 거. 꼭 땜빵 해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겠죠. 그 다음에 목재. 옛날에는 목조주택이라고 안 하고, 그전에는 통나무주택이라고도 흔히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통나무주택이 뭐냐. 나무를 비워서 아예 통째로 그걸 굴림목으로 만들어서 그 통나무를 자체를 홈을 파서 만들어서 통나무집을 짓는 통나무주택입니다. 근데 그게 80년대, 90년대 그게 참 줄을 이루고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왔고, 그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 통나무 주택, 그걸 통나무 주택하고 목조 주택하고 많이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시는데, 통나무 주택에는 가공 과정이 없습니다. 통나무 주택은 일단 통나무를 벼서 일단 일정 기간을 거쳐 가지고 수입을 해다가 그래갖고 바로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일단 건조 과정은 안 거쳤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유충들이 있기 때문에 갈라짐도 심하고, 통나무 주택을 무슨 집이라고 그러냐면 도깨비 집이라고 그럽니다. 도깨비 집이라는 뭐냐면은 이 나중에 살다 보면은 한 1, 2년 살다 보면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습도가 있기 때문에 그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나무에서 습이 빠지면서 갈라지고 터지는 소리가 자다 말고 쩍딱딱 쩡쩡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놀래요. 그 소리에 놀라고, 그러면 어느 방 구석에 가보면 먼지처럼 하얀 게 쌓여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나라에서 소나무한테 많이 퍼지는 재선충이라고 합니다. 소나무에서만 생기는 재선충인데, 이 지금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나무는 소나무과는 맞는데, 그렇게 알을 먹고 쓸어 놓은 나무도 있지만 안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한 구석에 이렇게 먼지처럼 쌓여 있고 톱밥 알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맨날 청소해보면 또 해보면 그 다음날 또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통나무 주택하고 목조 주택을 헷갈리는 게 뭐냐면, 목조 주택 같은 경우는 주 재료가 SPF라고 합니다. SPF는 가뭄비 나무인데, 이거를 나무를 벌목을 해서 바다에 짠물에다가 3년 동안 담갔다. 그 다음에 올려갖고 여기에다가 건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쪄서 말리는 그 기간을 한 4년 정도 거쳐야지 구조제, SPF 가뭄비 나무 구조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습도가 11%에서 10%에서 11% 사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 집을 짓는 것. 그래서 2x4, 2x6, 2x8이라는 목조주택이 그렇게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뭉쳐갖고 만든 것. 거기에는 OSB, 합판지, TNG, 구조제, 여러 개 들어야겠죠? 목조주택하고 통나무주택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목조주택은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조리식 판넬. 조리식 판넬이라면
샌드위치 판넬을 얘기합니다. 조리식 판넬이. 근데 이게 옛날에는 건축법이 그렇게 간단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복잡해졌지만, 그럴 때는 그걸 많이 쳤어요. 싸고 흔하고 쉽게 지니까, 돈이 싸니까 많이 쳤는데, 지금은 단열 기준법도 강화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통기성이라는 거, 집에 대한 통기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이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주택을 짓기는 짓는데 벽체나 지붕이나 또 그 창주위, 그 다음에 열을 많이 붙는 부분, 이런 데는 조금 신경을 써서 벽체를, 그러니까 집이 사면이라고 봤을 때 동서남북으로 아마 뒤가 있고 좌우가 있고 앞이 있으니까 동서남북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집에도. 거기서 햇빛이 많이 받는 부분은 두꺼워야 되고, 또 뒤쪽에는 얇아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두꺼운 게 맞는 거고, 특히나 햇빛이 많이 드는 부분은 여름에 덥지 않아야 되고 겨울에 춥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LC 주택이라고 하는데 경량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RC조. RC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콘크리트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경량 콘크리트에서 주 원료가 알루미늄을 기포화 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는 가로가 60cm, 높이가 30cm, 두께는 24c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근데 이거를 물에 딱 던지면 이게 떠요. 그 무거운 게 떠요. 왜 그럴까요? 경량 콘크리트는 기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은 좋아요. 단열도 좋고 다 좋은데, 단 경량 콘크리트는 지역을, 내가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이게 그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소재가 예를 들어서 안 맞으면은 굳이 안 맞는 소재를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건축 비용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좀 옵션에 따라 달라요. 금액이 다르지만, 현재 건축 비용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건축 비용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에 자재 가격이 오르기 이전 가격으로 친다라면은 거의 70에서 100%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건축하기에는 모든 게 적당치가 않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인 평균 가격이 평당 700에서 1000만 원 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내진, 단열기준법, 동결 심도,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 있고요. 지자체별로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략 이 금액에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틸하우스가 있는데, 스틸하우스가 뭘까요? 스틸하우스는 목조주택이 골조가 목조라면은 스틸하우스는 골조가 스틸입니다. 쇠를 이제 0.8T를 절곡을 해서 접어서 그걸 뼈대로 쓰는 겁니다. 그 골조를, 형틀을 철제로 쓴 게 스틸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틸하우스 전부가 스틸이 아닙니다. 그 이제 주 힘을 받는 곳을, 힘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목적은 목조주택이고, 그 형틀이, 그 힘을 받는 게 콘크리트면 콘크리트조고, 그 다음에 스틸하우스는 주 힘을 받는 게 철제이기 때문에 스틸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당 건축 비용은 보통 600에서 800만 원 선, 그렇게 갑니다. 건축업자에게 이제 건축 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추가 비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꼭. 그리고 나중에 뭐 이것저것 추가하면서 뭐 돈이 더 들어간다, 요거 별도다, 요거 별도다 하면서
자꾸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추가가 된다면은 건축업자로서는 고지 의무를 다 못한 것이고,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속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서로 상하겠죠. 그래서 건축업자는 자기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고, 건축주는 싸고 좋은 집을 지려고 해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건축은 건축비는 집에 따라서 비용이 쌀 수도 있고 적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퀄리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면 500만 원짜리 맞는 퀄리티의 집을 원하셔야 되는 거고, 뭐 1000만 원짜리면 1000만 원짜리 맞는 소재와 인테리어 자재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에 여기에 낼 게 이제 목조주택인데, 저희가 목조주택 짓는 회사이기 때문에 목조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조주택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식과 그 다음에 유럽식, 카나다식, 이렇게 세 가지 목조주택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오래된 게 유럽식이라고 보는데, 제가 유럽에 갔더니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시는 분한테, 이 건축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네, 4년짜리인데 목조주택인데 170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170년이 됐는데 아직도 쓰는데 이상이 없이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지하에는 물론 보일러실이 있고. 그래서 내가 세계 여러 나라를 한 80몇 개국을 다니면서 건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건축을 하면서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건축인데, 건축에 대해서만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맞는 목조주택 방식이 뭘까 보니까는 카나다식이었습니다. 카나다가 기후가 또는 강우량과 이런 온도 조건이 우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카나다식이 저희하고는, 한국하고는 가장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각자 약간 특색은 있어요. 이제 뭐 미국식과 유럽식과 카나다식 특색은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목조주택을 하려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소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형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기후나 강우량, 여름과 겨울의 급격한 온도 차이를 고려해서 이 목조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식이 좋을지, 제가 볼 때는 카나다식 건축법이 맞고요. 네, 2x4 공법이 있고 2x6 공법이 있습니다. 그 벽체에는 주로 이제 인슐레이션들을 많이 쓰는데, 인슐레이션보다는 수성 연질폼을 단열재로 쓰는 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본 바로는 그 현장 건축 시 2x4 시공 평당 가격은 대략 450에서 500만 원 선이고요. 2x6 공법은 평당 600에서 800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른 가격이고, 오르기 전 가격으로 본다라면은 2x4 공법이 약 350에서 400만 원대, 그리고 2x6 공법이 450에서 한 500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각 자재가격도 오르고 모든 게 올랐기 때문에 따라서 오른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립식 주택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조립식 주택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패널이죠. 샌드위치 판인지. 이제 샌드위치 판넬은 뭐냐? 안에는 단열재가 들어가는데, 이게 스티로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준불연제 그라스 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양 옆에는 철판이 붙어요. 철판이 뭐냐면은 전도체인데, 밖에다 전도체를 쓰면 사실은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나 건축법에서 조립식 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샌드위치 판넬로 집을 짓는다면 이해를 못해요. 조립식 판넬은 창고나 짓는 거, 이렇게 이해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조립식 판넬을 짓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벽체는 그라스 울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라스 울 벽체로 봤을 적에 벽체는 150mm 이상, 그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 200m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은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보신 분한테 이제 사는 집 와서 보면 알 텐데, 이제 환기가 잘 안 되고 냄새가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이게 불이 잘 나요. 조립식 판넬은 앞뒤가 철로 돼 있어서 누전이라든가 합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단열재에서 이제 그라스우즈라는 게 뭘까요? 유리섬입니다. 이거 발암 물질이죠. 어쨌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조립식 판넬보다는 다른 것, 뭐 시멘트가 외래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조립식보다는 그렇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건축 비용은 대략 한 350에서 500만 원 선 정도 되고요. 추가 옵션이 여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추가되고 저것도 추가되니까 업자하고 계약할 당시에 이런 건 세밀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황토주택이 있는데, 황토주택은 더울 때는 참 좋아요. 근데 추울 때는 흙이 가지고 있는 찬 기운, 그러니까 음양이라는데, 음은 흙이고 땅이고 양은 하늘이고 햇빛입니다. 그래서 음양이라 그러는데, 항상 음한 데서 못 살아요. 여름 8월달 더울 때는 좋습니다. 시원하고. 그런데 추운 겨울에는 이거 찬기운이 나서는 안 되는 찬기운이 아닌가. 이제 황토벽돌로 지어본 사람들 한번 물어보시면은, 주변에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단열을 그 벽돌 말고 또 외단열, 내단열 하고 밖에 또 해야 되고, 돈이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게 황토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만일에 황토주택으로 진다 그러면은 난방비가 일반 주택의 2배, 목조주택의 한 4배 정도 더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비용은 제일 비싸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 정도로 드니까, 목조주택은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목조주택 참 한식을 좋아합니다만, 저 같으면 한옥 안 질 것 같아요. 뭐 내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달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ALC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ALC가 그냥 경량 콘크리트입니다. 그 RC조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ALC 주택은 지역적인 조건이 맞아야 되고, 첫째, 습한 곳이나 산속, 강가, 계곡 이런 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재가 아니에요. 통풍이 잘 되고 습기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찬바람이 많은 곳도 괜찮습니다. 그냥 통풍만 잘 되면 돼요. 습기도 없고. 그런 데면은 상당히 좋은 자재라고 볼 수 있고, ALC 주택이 괜찮습니다. 튼튼하고. 요즘은 이제 내진 설계가 이제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골조만 조족조로 싸도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H빔으로 먼저 골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를 ALC로 조족조로 싸야 돼요. 그래야지 준공이 떨어집니다. 네, 이런 게 좀 많이 보강이 됐고, 내진 때문에. 그 다음에 골조도 시공을 하면서 토목 따로, 골조 따로, ALC 따로, 이렇게 좀 번거롭죠. 따로따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추가 요금도 계약 전에 미리 필수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고, ALC 건축 평당 비용은 400에서 500만 원 선. 네,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업자에 따라서도. 그 다음에 이거 기본 옵션이 안 들어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옵션이 들어가면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계약서를 건축 계약을 할 적에는 필히 짚고 넘어갈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요거는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요런 추가 옵션 사항을 꼭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하자 보수는
어떻게 해줄 것인지, 하자 보증 증권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자 보증금을 떼어놓을 것인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좀 짚고 넘어야 돼요. 하자 기간은 법적으로는 내한해 2년에서 1년, 뭐 이렇게 1년이 보통 1, 2년으로 많이 해주는데, 하자 기간을 명시해두는 게 좋아요.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근데, 집이라는 것은 1, 2년 갖고는 잘 몰라요. 더 살아봐야 아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 소재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그것도 비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건축을 하신다고 만일에 가정을 하고, 내 건축을 앞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게, 건축 비용, 건축 소재, 그 다음에 건축해야 될 자기만의 그 디테일한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해놓은 거, 남이 해놓은 집, 남이 해놓은 설계도를 갖고 그냥 내 집을 짓다? 그거는 남의 옷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만의 특색이 있는 집을 설계해야 되고 디자인해야 되고 맞는 집을 지어야 되는 게 맞고요. 평수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을 짓기 전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많은 데 다니면서 봐야 되고, 그리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좀 궁금한 거나 좀 더 알고 싶다, 뭐 이런 게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희한테 한번 오셔도 좋고, 저희한테 질문해 주셔도 좋고,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목조주택에서 하나씩 알아갈 건데, 다음 주에는 목조주택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시공법과 그 다음에 옵션, 그 다음에 사용 연한, 또 목조주택에 대한 특장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